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시장 정리 한번 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어떤 내용으로 인해서 뉴욕 증시가 움직이게 되었는지 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면요. 이 뉴욕 증시는 시장 예상치를 소폭 웃돈 CPI를 소화한 가운데 미국 국채 금리가 다시 한번 반등세를 나타낸 영향으로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 어떤 내용인지를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자면 일단 9월달 CPI가 시장 예상치보다 소폭 웃도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PPI에 이어서 CPI까지 이런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물가가 꺾이는 게 조금 약한 것이 아닌가 사람들이 걱정을 하면서 보게 된 것이고 이로 인해서 이제 어제 채권 쪽에서 매수가 좀 많이 들어오는 모습이 보여지게 됐는데 다시 한번 채권의 매도가 이루어지게 되다 보니까 지금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는 하락세를 멈추고 국채금리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 거죠. 채권은 이 매수 매도와 반대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특히나 장기물의 금리가 상승세가 훨씬 더 재개가 많이 되면서 장 후반으로 갈수록 이러한 내용 때문에 증시에 하방 압력이 크게 작용을 하였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이러한 부분을 보면서도 제가 추가로 부연 설명 조금만 더 하도록 하자면 물론 이 내용이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알아야 될 건 뭐냐 하면은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근원 CPI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냐면 전월 대비로 보면 0.3%, 전년 동월 대비로 보면 4.1% 올라서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움직임 같은 경우는 결국에 에너지, 최근에 국지유가 좀 많이 올랐잖아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악재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이 미국 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 같은 경우에는 문제없이 잘 흘러가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은 모습이 보여졌는데도 불구하고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드워치를 기준으로 연방금리 선물시장에서 11월 달 금리 인상의 확률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10% 정도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12월 달 같은 경우에도 이전보다 확실하게 금리 동결에 대한 확률이 높아져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동결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이 꾸준하게 유지되는 것만으로도 다시 한번 폭락에 대한 가능성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기가 좋은 것이죠. 또한 이런 내용이 유지가 되다 보니까 최근에 이 연준 이사들의 발언이 계속해서 비둘기파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애틀란타 연은 총재가 비교적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 보스턴 연은 총재 역시도 장기 금리의 상승이 금융 환경을 일부 긴축시킨다면서 이러한 흐름이 계속되면 단기적으로 추가 긴축 필요성이 줄어들 것 같다라고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언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연준에서 과반 이상이 이러한 스탠스를 보여주는 그 상황이 오게 된다면 이러한 흐름도 그냥 최근에 좀 올랐으니까 여기에 따른 조정일 수도 있겠구나 정도로만 짚고 넘어가는 게 맞지 이것 때문에 다시 한번 급락이 나온다 이거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겠죠. 예전과는 확실하게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라는 게 몸으로 체감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숫자가 괜찮다라는데 우리가 먼저 그 숫자를 부정할 필요는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현재 WTI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란이랑 사우디랑 이제 확전 안 하기로 했다라는 내용이 들려오게 되면서 다시 한번 또 빠져가지고 82.91달러에서 마이너스 0.69% 하락 마감해서 횡보하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채권은 하락에 달러는 강세에 금 가격도 하락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 뉴스를 어떻게 나왔는지 하나씩 보도록 하자면은 미국 국채 가격 좀 빠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고요.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점 자, 보시죠. 11월 달 동결 90%대, 12월 달 같은 경우에는 인상 전망 소폭 확대되긴 했지만 여전히 보다 과반 이상은 동결의 가능성이 굉장히 큰 상황이다. 자, 그리고 인플레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달러는 조금 강세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본격적인 실적 발표를 앞두게 되었다라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짚어볼 만한 포인트가 뭐가 있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자면, 확실하게 이전보다 긴축적인 경제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장사가 잘 됐던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장사가 안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번 실적 발표가 딱 나왔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장사 안 되는 거 아닌가 했는데 만약에 장사가 잘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기업은 경제 상관없이 버틴다라는 인식을 시장에 주게 될 것이고, 추가적으로 시장이 좋아지면 더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다. 그리고 거기에 대표적으로 빅테크가 꼽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 종목 말고도 좋은 그러한 섹터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꾸준하게 나중에 반등장이 왔을 때까지 그러한 종목들은 이어서 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달러의 강세가 계속되다 보니까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실적을 같은 차량을 판매하는데도 불구하고 올라갈 것이다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한번 쭉 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가격의 반등이 확실하게 보여지는 상황, 이게 보여지고 있고, 자회사인 이 OLED 관련되어 있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아이폰 15에 OLED 패널을 공급한다라는 내용들도 보여지고 있고, 그 이외에도 기대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좋은 데이터가 나오게 된다면 삼성의 반등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것이다. 하이닉스까지 그리고 반도체 섹터 전체를 묶어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원전 같은 경우에는 고유가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지다 보니까 에너지에 대한 부담이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저렴한 이 전기를 사용하기 위한 이런 움직임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데, 루마니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이 원전 관련해서 얘기가 많이 없었던 국가였죠. 그런데 최근에 어떤 소식이 들려오게 되었다? 자, 한수원 2.5조 루마니아 원전 설비 개선 사업 수주를 받게 되었다. 그러면 이 주변국들 신규 원전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가 갑자기 생기는 것도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만약에 루마니아에서 신규 원전을 설치한다는 내용이 들려오게 된다면 한수원과 지금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수주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도 보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한국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여행, 여객 이런 쪽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유류 할증료가 비싸다라고 해서도 이런 모습이 보여지다 보니 지금 계속해서 항공이 다시 한번 살아나고 있다라는 이러한 시선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당연히 한국도 여기에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원유 가격이 지금 조금씩 안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추가적인 안정까지 보여지게 된다면 더 좋아질 테니까 여러분들 해외에 있는 이러한 데이터와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만 지금 유가 관련주들 좀 많이 안 좋다는 얘기가 많이 들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쇼핑 대신에 여행을 선호한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이렇다라고 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이게 유커 관련으로 너무 안 좋기만 한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럼 뭐 면세나 이런 쪽이 좀 약하다라고 하면은 이쪽 제외하고 나머지를 보면 되는 거니까, 여행을 간다라고 해도 좀 저렴한 것들은 부담 없이 좀 구매를 할 거 아니에요. 일단 로드샵에 깔린 이런 화장품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지면서 꾸준하게 살펴보는 게 어떠할까 생각을 합니다. 이전처럼 구매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저점 찍고 조금은 더 이전보다는 좋아지겠죠. 거기에서 실적의 변화가 드라마틱하게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완벽하게 무시하기에는 너무 좋은 부분이 많이 보여주고 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보았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텔레그램 공부방에서 아침에 일찍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내용들이니까 같이 한번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소개란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을 하시고 내용들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개별 종목 지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오늘 많이 빠지다 보니까 많은 분들 힘드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매도할까 말까 고민을 하실 텐데, 일단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게 된다면, 굳이, 여기에서 매도를 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거든요. 물론 여기서 반등까지 나오고 뭐 하고 하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리긴 할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더 떨어질 것도 많이 안 보여질 것 같고 여러분들이 이 다음 스텝을 좀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떤 것 때문에 이 다음을 봐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지 가장 중요한 내용 핵심 위주로만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보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현재 빠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자면 핵심은 단순합니다. 지금 이 분식회계 고의성 입증할 문서를 아예 확보까지 했다라는 금융당국의 소식이 있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 최근 계속 분식 얘기가 나왔는데 하이라이트가 나와가지고 빠지는 모습이 나오게 된 거예요. 물론 두산 같은 경우에는 손실 시나리오를 담은 보고용 문서라고 했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벌금이나 여러 가지를 때리는 데 있어서 핵심 역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시장은 이에 대해서 악재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반응을 하는 것이죠. 자, 근데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내용이요. 역대급 벌금, 추징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이전에 역대급 벌금을 맞았던 게 어디였었냐면 대우조선 해양이었거든요. 근데 여기 벌금 맞아봤자 얼마 나왔습니까? 26억인가 나왔어요. 회계법인 10몇억 해갖고 총합 한 40억 나왔는데 이 대우조선 해양이 담당을 했던 건 26억인가? 이거밖에 안 됐다고요. 그러면 설령 여기서 역대급이라고 해서 26억보다 많이 나온다라고 해도 두산 에너빌리티 얼마 나오겠습니까? 한 좀 넉넉하게 해서 한 100억 나온다라고 칠까요? 그랬을 때 에너빌리티의 올해 예상 실적이 얼마인지를 살펴보게 된다면 자, 보이십니까? 23년 예상 실적 1조 조금 안 됩니다. 분기로 벌써 몇 천억을 끌고 왔기 때문에 이 액수가 될 수 있겠구나. 현실적인 내용이다라는 것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수주 물량 쌓이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보다 내년의 성장성은 더욱더 좋아지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 올해 9,600억 번다라고 했을 때 100억 정도 이 벌금으로 낸다라고 쳐요. 그러면 얼마 남죠? 9,500억. 그러면 버는 돈과 비교했을 때, 이게 두산 에너빌리티에게 엄청나게 치명적으로 작용을 하거나 그런 부분입니까? 아니죠. 그냥 시끄럽고 끝날 가능성이 높은 그런 내용 아닐까 싶은 것이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스터빈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 수소터빈 관련해서도 그렇고, 원전이나 SMR 관련으로 놓고 봤을 때 기술력이 가장 뛰어나고 거의 어떻게 보면 독점이다? 한국 내에선 이렇게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는요, 암만 벌금으로 때리고 뭐 한다라고 해서 수주 쪽에 악영향을 준다라고 하더라도 포기 못 합니다. 우리나라 원전 생태계랑 이런 부분 살리겠다고 로드맵을 쫙 짜놨는데 이제 와서 이걸 포기한다? 물론 몇몇은 이에 대해서 시끄럽게 발언을 하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부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핵심 역할, 대체제가 없는데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했을 때 문제될 건 딱히 없어 보인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뭐 SMR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서 2조 단위 얘기 나오고 있고 오늘도 한수원 여기에서 루마니아 쪽이랑 2.5조 단위의 이 원전 기자재 관련으로 계약을 맺었잖아요. 그냥 순풍은 시간이 달아줄 것이다 정도로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하기가 너무나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 내용까지 잠잠해지게 된다면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일정은 뭐다? 올해 하반기. 지금 이제 10월이니까 지금 이 하반기 거의 막바지잖아요. 이때 체코 관련되어서 수주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 들려오게 될 거고요. 그 다음 턴 중동 쪽에서도 이야기 나오게 될 겁니다. 자, 해서 그러한 이유들 때문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다? 현재 위치에서 이미 물렸다면 굳이 매도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다.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수급이랑 차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면 일단 수급을 봤을 때 외국인 기관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ESR 관련해가지고는 좀 악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단기적인 이슈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좀 이제 안 좋은 부분으로 연결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두 가지 부분 역시도 시장 좋아지고 이 원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오게 된다면 빨간불은 돌아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다? 이 두 곳에서 빨간불 언제 돌아올지는 모르겠지만 돌아오게 된다면 반등 기대하자.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빠지면 어디까지 빠질까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좀 아래쪽이 열려 있긴 합니다.
조금 더 이제 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14,000원 부근까지는 열려 있기 때문에 14,000원까지는 빠질 수 있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에서 갑작스럽게 21선을 돌파하기 위해 11선 찍고 21선 찍고 이렇게 반등 크게 나오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여기에서 21선 돌파하면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 순식간에 치고 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될 겁니다. 여기에서도 하락하는 이 패턴을 보세요. 결국에는 눌렸던 부근 돌파하니까 파급이 크게 온다니까요. 이번에도 비슷한 결과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481선 위로 순식간에 올라가고 여기를 돌파하고 자리 잡게 된다면 여기처럼 2만원 부근까지 올라가는 그림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떨어지는 건 굉장히 천천히 힘들게 떨어지고 있지만 올라갔을 땐 순식간에 올라갈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하면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총정리 한번 하면서 지금 봤던 것들 좀 수월하게 정리하면서 이번 주도 두산 에너빌리티 맞춰보도록 하자면요. 일단 첫 번째, 나오는 악재 같은 경우에는 분식 때문이다. 근데 이게 정말 큰 악재가 맞지만은 그래도 지금 실적이 안 좋은 상태에서 나온 게 아니라 회사가 살아난 상태에서 나왔기 때문에 시끄럽긴 하겠지만 뭐 벌금 내고 큰 변동 없이 지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두 번째, 이 개별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솔직하게 한국에서 크게 대체제가 안 보여지기 때문에 정부가 포기 못할 거고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라도 두산 에너빌리티는 순항할 것이다. 시간이 중요하다. 자, 그리고 이때 보여지는 게 뭐다? 외국인 기관 계속해서 마이너스 나오다가도 플러스 나오게 된다면 여기서부터 V자 한번 기대해 보시면 되고요. 그런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하락의 가능성이 높지만 11선, 21선 돌파하면 순식간에 481선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여기 돌파하면 2만원까지 노려보시면 좋겠네요. 그 이상도 있겠지만 이건 뭐 나중에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다뤄보면 되는 거니까 일단은 이 정도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며 영상 맞춰보도록 하고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를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며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